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엠비행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같은 장은 사실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고요. 제가 4월 달 들어서는 지수 상방은 좀 제한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트레이딩하기가 좋다. 그리고 평소보다 이제 1차 목표가 자체를 평소보다 좀 짧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 개별 업황이나 아니면 개별주들의 이런 호재성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저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과 업종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5%를 넘어서 지금 4.6%를 또 넘기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수 상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항상 이번 달 들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겠지만 구리 관련주 대표해서 이구산업과 대창을 편입을 했고요. 또 금 가격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 또 지수 하방에 대한 또 해치 테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편입을 했었던 엘컴텍, 그리고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대성에너지, GSE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현재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또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료를 또 준비해봤으니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리뷰부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손절된 종목도 사실 있어요. 오히려 우선은 어제 편입했던 종목은 아직까지 손절가 터치는 안 했습니다만, 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인 이 조일 알루미늄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러시아산 구리와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제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또 나름대로의 해치성 테마로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최근 이 구리 관련주 대창, 이구산업, 그리고 대원전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가 대원전선의 이런 블록딜 매각 소식 때문에 조정폭이 좀 깊게 나왔고요. 사실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선은 사실 알루미늄보다 사실 구리 쪽이 시장에서 중심에 서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제재,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재료가 좀 소멸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좀 이격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높다라는 거는 조정폭이 나왔을 때 평소보다 조금은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대응만 좀 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리뷰 도와드리면은 이구산업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편입을 해서 지금 현재 50% 이상 가까운 또 수익률을 지금 현재 달성을 하고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한데, 구리 관련주는 사실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올해 초부터 특히나 이제 생쇼 매니저분들하고 같이 발간한 서적 이 책에서도요,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구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방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게다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로서도 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 그리고 중국 이 GDP 1분기 GDP도 예상치보다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5.3% 1분기 GDP가 예상치 4.6%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중국 경기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시그널과, 그러면 결국에 구리에 대한 수요단에서도 앞으로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 오늘 장대현봉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선 관련주들의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 시발점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원전선의 이 블록딜,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우선 오늘 약간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지 않았나.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직까지 단기 추세 자체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11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11선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구산업 아직까지는 좀 11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구산업보다는 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오늘 장대운봉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구리 선물 가격 아직은 크게 꺾이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들 앞으로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대창은 지금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이 사실 오르던 떨어지던 계속해서 이제 매매 현황표를 엑셀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손절된 터치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편입했던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13% 정도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편출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AP위성에 대한 이런 개별 악재보다는
지금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선 같은 경우에는 또 5월 달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슈와 또 방산 쪽 관련된 이슈도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생쇼 포트에서는 아쉽게 손절가 터치되면서 편출이 됐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절까지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 단 지금 생쇼 이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좀 잡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4월달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목표가 달성 확률은 지금 상당히 승률이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몇 분에 여러 가지 좀 머리를 굴려봤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과 이런 것들 다 맞물려서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선은 편입을 할 거고요.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4,410원이고요. 예, 종목명은 제주은행입니다.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급등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환율이나 고금리 지속, 이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인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좀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그래도 편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편입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는 너무 처음부터 큰 비중을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격을 좀 좁혀가는 과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약간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요 뭐 사실 추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야 지금 거래 수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자체도 벌써 지금 12시, 1시가 지금 채 안 된 상황에서 어제 거래량보다 현재 10배 이상 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발생을 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상승 추세로서의 좀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포인트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왜 제가 이 종목을 오늘의 편입 종목으로 편입을 했는지 네,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통 이제 12시 보가 있잖아요. 지금 몇 시죠? 12시 30분 봅니다. 자, 아무튼 제주은행에 대한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 9시 몇 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미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바꿀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이제 오후 방송에서도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미국의 뭐 아니면 어떤 기업들의 일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매 판매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 고착화 우려감이 나왔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시면은 장중에 저렇게 급등을 했던 부분들 결국에 소매 판매가 잘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에서 70%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난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탄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9월 달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 흐름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월달, 2월달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견조한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달러 강세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진 통화 대비해서 달러와의 가치를 인덱스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진 통화라고 비교할 수 있는 그 가장 가중치가 높은 통화가 바로 유로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좌측에 한번 하단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ECB가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놨습니다. 또한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ECB가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고요. 반대로 오히려 달러 인덱스의 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 지금 시장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 또는 달러와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은 예의주시해야 될 키워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고금리 장기화 우려감 가뜩이나 9월 달로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려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올해 세 차례나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차례도 지금 뭔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제는 이 고금리 고착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관련된 금리 인상 관련된 이런 수혜주들, 뭐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트레이딩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고금리 수혜주 그리고 해치 테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대표적인 그 지수 하방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보면은 뭐 빅텍이나 제주은행 그리고 뭐 흥하해운 등 시장 인버스 성격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수 인버스 관련 뭐 방금 트레이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흐름까지 좀 보고 계신지, 즉 이제 지수가 이제 기간상 뭐 수치를 정확히 뭐 하방 가격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기간상 좀 중장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약간 10몇 프로가 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시장에서 매일매일 또 저희가 생수해서 종목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의 결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조금 더 트레이딩 뷰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수가 사실 올라오면은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봤을 때 환율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외환 당국이 지금 개입을 좀 안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물론 뭐 저 PBR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주들 다른 은행주들 대비해서 PBR이 그렇게 낮은 종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또 은행주들에 대한 저 PBR 수혜주로서 좀 올라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가격 자체,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원했던 가격보다 조금 많이 좀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부근인 한 그냥 조금은 널널하게 한 15,100원 정도 잡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전에 과거에 좀 형성했던 한 15,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